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안유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낯이 익은 공간에 찾아왔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여기는 내가 TV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죠.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면 청담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어떤 대통령인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뒤에 계시는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게임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서른이 되어도 we keep going yeah. 얘기를 집은 최종이 따녀 기행할 걸라 Rory Oh yeah, oh yeah 이건 현실이야 너희 눈앞에 나 보여줬지 favorite 하니까 따라오는 profit Oh 난 또 공항에 우리 청주 힙합 대통령을 만나러 제가 이곳까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네. 굉장히 또 바쁘게 뭔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요새 업무를 좀 봐야 돼가지고 집무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는 척을 좀 했습니다. 음악 작업을 하는 척. 그래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가지고 네. 혜원 씨가 또 이제 문화예술 씨와 함께한 지도 네. 저희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3년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다. 어떻게 좀 그때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마 또 정식으로 합류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가 어떻게 보면 개편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전부터 사실 또 저는 애청자기도 했고 네. 출연도 했었고 그 이민호 활자장님과 만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그게 3년이 됐네요. 맞습니다. 우리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혜원 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씨를 보면서 그리고 만나면서 많은 배움과 또 깨달음을 얻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매번 만나는 분들마다 좋은 영향력 그리고 이 어떤 문화예술 인생 선배로서 좋은 영향력을 정말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한데 또 이제 제 어떤 인생 모토 중에 하나인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제가 정말 그 배시시라는 시간 동안 작은 경험을 하지만 그것들에서 또 영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과정들이 제 문화 활동, 예술 활동에 큰 어떤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또 혜원 씨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우리 또 문화예술 씨와 함께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그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면은 기억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저는 또 가장 최근에 만난 브랜딩 전문가 이수경 교수님. 제가 이제 뭐 온몸이 시뻘겠다. 충격적이었죠. 네. 사실 그때 뭐 제 시뻘건 몸을 봤다기보다는 저를 이제 새롭게 정의하고 표현하고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좀 리프레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의 기억을 살짝 떠올려 보니까 혜원 씨의 얼굴이 다시 빨갛게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의 그 추억을 되돌려 보면서 얼굴 색깔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 그 충격적이었던 이 빨간 얼굴, 레드페이스 혜원 씨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이라는 이름 뒤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가 붙기 이전 그는 지금과 다른 세계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알면 그의 지금이 어렴풋이 이해됩니다. 과거에는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해오셨고 지금은 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변화들이 계속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신 것 같은데 네. 그 변화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적인 변화를 변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형이 어떻고 이 얼굴형에는 헤어가 어떤 헤어가 어울리고 체형이 이러니까 이런 게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생각하면 잠시 일시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가 해오던 어떤 본성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를 알아봐주고 거기에 맞는 내면의 변화를 먼저 일으킨 다음에 외형을 변화시켜주는 게 이 사람이 오래도록 변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로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부터 이끌어서 외형까지 변화시키는 네. 그런 좀 되게 멋진 일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사람 누구나 그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주 쓰는 에너지들이 파동을 일으켜서 세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자기장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럼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체 에너지의 어떤 부분을 많이 쓰고 있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컬러를 도입해서 그 컬러를 입고 마시고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무언가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이제 철학가가 생각이 나는데 네. 소크라테스께서 이제 또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이미지 브랜딩과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맞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명답이에요. 너 자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파악하잖아요. 그 나를 알아가는 도구를 컬러로 쓰고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도구를 컬러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배우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색을 바라보는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색을 찾아봅니다. 이 앞에 처음 보는 장비가 네.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냥 그 거짓말 탐지기 손 올리면 전기 오는 네. 그냥 그런 느낌도 들고 인덕션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드는데 어디에 쓰이는 장비인가요? 이거는 오라컴이라고요. 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습관이나 태도들이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포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기도 해요. 여기에 딱 손을 대서 측정을 하면 내 몸에 자주 쓰는 에너지들이 컬러로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에너지의 상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해봐야죠. 저희의 색깔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네. 전기 오는 건 아니죠 진짜로? 아니에요. 오늘 얘는 내가 평상시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나 사용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 최초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두 사람에게서 어떤 색을 보셨나요? 24호즈와 휴포터의 진짜 색을 지금 공개합니다. 뭐죠 이거는 뭔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약간 우울한데요? 네.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나 뭐 그런 네. 느낌인데. 결혼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가 봐요. 아닌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하지 못한 예. 에너지들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고 완전 스트레스 상태에 안정도가 빵입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폭발하기 전에 와. 활화산 그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보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네. 밖으로 도는 돌출하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예요. 심리적인 좀 안정이 많이 필요하세요. 저는 근데 요새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차에서 막 쪽잠 자고 그러거든요. 네. 필요한 상태네요. 네네. 몸을 조금 많이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왠지 이렇게 딱 봐도 어때 보이세요? 평화로워 보여요. 되게 밝고 안정적이 보이죠. 이 안도의 한숨. 너무 행복하네요. 예. 자, 뭐 밸런스가 완벽하게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기질이나 쓰고 계신 에너지를 살펴보면 노랑이 오라예요. 이게 되게 볼 때도 되게 애띄어 보이시고 그런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융통성 있게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정말 부러운데요? 근데 저도 결혼을 앞두면 또 빨간색으로 뭔가 이제 색깔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게 처음에는 네네. 솔직히 색깔로 뭐 그걸 어떻게 알아봐 그랬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맞아요. 재밌다라는 생각도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정확하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론으로만 얘기를 하면 글쎄 그런가 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색깔로다가 눈에 확 보이니까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이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처음으로 노란색의 사람인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혜원 씨는 이제 뭐 빨강인데 아저씨 이제 새빨간 그런 색의 사람이다라고 네. 알게 됐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또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제가 새빨간색의 예. 사람이 된 만큼. 예. 근데 사실 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음악들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작년 초에 낸 앨범 중에 스칼렛이라는 트랙의 곡이 있습니다. 네. 스칼렛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빨간색. 아 진짜로요?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생긴 어떤 열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한 거기도 하고 밤새 작업하다가 이제 나오면은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새빨간 하늘의 색 그걸 또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빨간색이 나온 김에 그 곡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래요. 네. 의도치 않게 이 스칼렛 새빨간색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진짜로 새빨간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24호즈 혜원 씨의 어떤 그 새빨간 색깔을 우리 또 안방까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이 트랙 위 녹음 CG처럼 스칼렛 모두가 방법을 찾지 현실이 가진 괴리는 아찔 돈이나 가족은 가끔 저같이 앞길을 막지 그럴 때면 갇힌 듯 하지만 모두가 방법을 찾지 누구 날 바른 또 누군 빠른 길을 걷겠다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잖아 내가 찾은 길은 어글리 밤을 만든 것뿐이야 그래도 다행이지 나 좋아하는 이 팝으로 돌벌자 비싼 선물도 가끔 하면서 벅찰 때가 있어 하늘이 기억해 왜 살아가는지 내년이면 진짜 이 말을 3년째 반복을 하고 있지만 우린 새벽 하늘처럼 빛날 거야 스칼렛 나의 색을 안다는 것은 결국 저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색을 넘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이수경. 그의 시선은 가장 따뜻한 색을 닮아 있습니다. 진짜 충격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턱 이렇게 시뻘겋게 이거 얼굴이 나오는지도 이제 굉장히 신기했고 무엇보다도 그때 혜원 씨가 선곡했던 그 곡이 스칼렛이라는 어떤 그 빨간색을 담은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어떤 열정의 색과 똑같은 색이죠. 열정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그때 이제 어떤 열정들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오늘이요? 아니면 요즘? 오늘은 사실 그래도 좀 노란색에 가깝지 않나? 노란색에. 제가 어제까지 진짜 바쁘게 달렸어요. 한 2달 정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딱 여유로워지는 날인데 오늘 이렇게 또 문화예술시 촬영하면서 또 옛날 생각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희망차기도 하고 이제 요 촬영만 끝나면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런 희망찬 색깔이기도 해서 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도 괜찮죠.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밝은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오히려 약간 붉은색에 좀 가깝지 않나. 저는 지금 이제 또 바쁘고 한 다다음 주까지 이제 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붉은색의 느낌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다 이겨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힙합 대통령께서 옆에서 응원해 주신다면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감을 받았던 그 순간들 하나만 더 한번 골라본다면요. 우리 문화예술시와 함께 영감을 얻었던 순간들 저쪽에 월호동에 멋진 작업실을 가지고 계신 최현심 도예가님 만났을 때 그때가 또 떠오르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제가 입은 옷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닝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연을 닮은 그런 이제 화분을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서 우리 최현심 도예가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다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다른 곳은 청주시 월호동에 자리한 한 도예가의 작업실입니다.
작가에게 작업실이란 가장 짙은 나다움이 묻어 있는 곳은 아닐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뭐 어색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뭐 이런 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예. 저희 작가님이 걱정되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작가님 이렇게 또 셀프 카메라로 준비를 아우, 했는데. 저도 어색하네요. 아, 그래요. 두 분 믿고 한번 잘해볼게요. 예, 어색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을 품고 또 자연을 닮아서 마침내 자연이 되기를 꿈꾸는 도자 화분 작가 최연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본인은 흔들지 저 말고. 보이는 거 맞죠, 근데? 예, 보이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도예가로 살아왔으니 시간과 함께 의식도 흘러갔을 겁니다. 그 흐름을 쫓다 보면 무언가가 보일지도 모르죠. 최연심 도예가는 자신의 큰 흐름을 3번의 전시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전시의 제목은 바람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작품들이 우리 작가님의 첫 전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뭐 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럼 전시를 하셨던 건가요? 네, 분재라는 거하고 콜라보해서 전시를 처음 한 주제가 불풍유지처 풍류야라고 해서 좀 어렵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바람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바람을 타는 방향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저런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흙 작업에서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제 결을 만들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 자리로 해석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래서 불이 지나가면서 좀 더 뭐 진하고 연하고 색의 농도, 그 다음에 깊고 얕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죠. 우리가 분재에 드러난 굵은 뿌리에서 고태미를 느끼는 것은 모진 풍상을 겪고도 자라난 서사를 떠올리기 때문이랍니다. 최연심 작가의 작품에는 그러한 외형과 그것을 관찰해 찾아낸 내면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최연심 작가님의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전시도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제목으로 하신 건가요? 두 번째 전시는 깔과 결이었거든요. 깔과 결이요? 네. 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 속성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달리 표현하자면 뭐 작가의 내면 세계, 작가의 생각 뭐 이런 걸로 대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은 그럼 뭐냐? 결은 그 대상이 드러나는 형태, 무늬, 내면의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깔과 결의 주제에 맞춰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작가님, 네. 제가 오늘 마침 오프닝 때 제주도 얘기를 했는데 주상절리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마치다니. 예. 그 주상절리라는 게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을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빨갛고 막 주황색이고 이런 색색까지 색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락구라는 방법으로 뗀 거거든요. 근데 락구가 뭐냐면 이제 즐긴다는 뜻인데 불을 그 1000도씨까지 야외에서 요 간이 가마를 갖다 놓고 노천소성이라고 불을 1000도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 기물을 그 안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면 1000도에서 문을 열고 가마문을 열고 얘를 기물을 집게로 꺼내요. 그럼 1000도에서 갑자기 10도 15도로 급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약이 녹으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락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녹는 과정을 같이 연출해서 작업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상절리에서 절리, 깎이고 패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표현한 거죠. 그야말로 결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가장 자연다움을 담아내는 화분을 만들던 최연심 도예가는 이제껏 미처 챙기지 못했던 또 다른 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전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혜원 씨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텐데 이 세 번째 전시가 이렇게 또 힘든 순간에 또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네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참 하던 차에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였었죠. 그때 이제 몽환이라는 세 번째 예.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몽환. 이렇게 작품을 보면 깨져 있는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힘든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감히 추측컨대 뭐 꿈의 조각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번에도 맞습니까? 아, 제가 작업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뭐 사전에 이렇게 만난 적 아니, 있으세요? 보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는 작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힘든 시기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꿈보다 깨어진 꿈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업을 다 한 걸 다 깨고 부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깨어진 꿈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파편들을 다시 다 모아서 재구성해서 아. 새로운 꿈을 다시 꾸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그리고 시간은 다시 현재에 다다릅니다. 최연심 도예가가 찾고 있는 다음들은 현재의 작품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지금 작가님께서 맛있어 보이는 이 흙을 만지고 계시는데 어렴풋이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작가님께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지만 실제로 이곳에 바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 용암이나 이런 것이 용솟음 쳤다가 식을 때 또 어떤 곳은 전리가 생기고 또 어떤 곳은 그 용암으로 인해서 용솟음이 생기고 또 끌어오르고 또 가라앉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 위에 이제 어떤 뭐 나무나 식물들이 없어도 네. 그냥 이 화분 자체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네네네. 어우러짐을 넘어서서 각자 존재대로 또 아름다울 수 있는 나무는 나무대로 화분은 화분대로 독창적으로 또 각기 아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하고 싶죠. 마치 좀 저희 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아름다움. 예. 같이 모이면 아름답진 않거든요, 저희는. 근데 약간 이제 서로 각자의 또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갑자기 저희 둘이 딱 이렇게 잘 생각이 어울리세요. 났습니다. 예?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세요. 예. 예. 기분 좋죠? 네. 저도 좋네요. 저희가 이제 그때 나다움이 무엇인지, 네.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네. 그 해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네. 어디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 네, 근데 이제 저 앞선 연사분들은 네. 왼쪽에서 이제 서서 강연을 하고 오른쪽에 서서 강연을 하거나 제가 보면서 난 어느 쪽에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나다움은 전혜원 다움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안효선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약간의 이제 철없는 네. 이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철 들면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철이 안 든, 철없는 어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문화예술시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아닌가. 인생에 대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제 워낙 여행을 또 좋아하고 네. 제가 혼자 여행을 가는 이유도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이제 곁들임.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이 문화예술시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이 여행을 또 둘이 같이 좀 2년, 3년 더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러면 이제 2, 3년 뒤에는 차를 미리 발표를 하시는 4, 5년 더. 4, 5년 뒤에는 몇 년 더 같이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요. 일단 뭐 네. 천회까지 저희가 가기로 얘기는 다 된 상황인데 네. 혜원 씨는 한 4, 5년 뒤에 그럼 하차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같이 가야지. 처음 시작을 같이 했는데 그죠? 네. 의리 있는 문화예술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계속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외에서 촬영 다녀온 것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약간 그 마무리는 나 다음으로 네. 우리 혜원 다음으로 효선 다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죠.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